대우두 신경, 소우두 신경, 자이고마티카 버리큘럼 러브, 그다음 자이고마티카 템퍼럴 러브, 그다음에 여기 중요한지 모르겠는데 제3 옥시피탈 러브가 있고요. 앞쪽으로는 상월차 신경하고 슈프라 오피탈 러브가 중요한 신경이고, 그 다음에 동맥하고 정맥으로는 그 대후두 정맥, 대후두 동맥이 제일 이제 중요해요. 혈관이 압박을 받으면, 동맥이 압박을 받으면 허혈성 통증을 일으키고, 정맥을 이렇게 압박을 받게 되면은 우려돼서 통증이 생기게 됩니다. 한의학적으로 이제 불형주통, 불통주통이 되는 거예요. 두판상근은 여기 세 번째 후두신경인가를 포착하고,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대우두 동맥하고 정맥을 압박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소흉근하고 두반극근은 소우두신경, 소흉근이란다. 승모근하고 반극근은 소우두신경을 이제 소우두신경의 귀 쪽 포착을 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뒤쪽 목 근육이 긴장돼 있으면 이 근육이 긴장되면서 머리를 싸고 있는 모상근막을 잡아 당기게 되면서 앞니마까지 통증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해요. 그리고 앞니마에 있는 전두근하고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전두근을 당기면서 그 슈프라 오비탈 러브를 잡아 당기면 눈에 통증이 생긴다고 최정용 원장님은 설명하시는데, 이 이게 두판상후 두관극근 그리고 흉추 1, 2번에 의해서 이제 형성되는 자율신경, 이게 슈페리어 서비컬 갱글리온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눈 그리고 침샘, 그다음에 코 점막인가 그런 것과 관련된 자율신경이 그 슈프라 서비컬 갱글리온인데, 두판상은 두관극근, 그 T1, T2, 두판상은 두관극근 T1, T2, T3까지에 있는 근육에 의해서 이 슈프라 서비컬 갱글리온이 영향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두판상을 두관극근이랑 이런 데 치료해가지고 비염 증상이 좋아지기도 하고요. 눈의 통증이 좋아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눈에 뭐가 막 기어다니는 것 같은데 잘 안 나는다고 하는 비문증이 좋아졌다고 하는 케이스도 있고요. 입마름도 이제 좀 접근할 수 있고,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제 캐로티드 바디 있죠. 그 머리 쪽으로 이게 그 혈관의 그 수축인가 이 아닌가 아무튼 그 혈관 운동을 주관하는 캐로티드 바디도 이게 슈페리어 서비컬 갱글리온의 영향을 받는 데기 때문에 여기가 뭉쳐가지고 그 캐로티드 바디가 영향을 받으면 어지러움이 생길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지럼증에 두판상근이나 두pan극근 같은 걸 치료해가지고 효과를 보는 경우들이 종종 주사라면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BPPV 있죠. 그 이석증, 돌가루 빠졌다고 하는 거. 그거인 줄 알았는데 여기를 치료했더니 좋아지는 케이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얼굴 쪽으로 문제는 이제 MPS에서는 흉쇄우들근 문제가 이제 안이비인후과 쪽 증상을 나타낸다고 그렇게 했었었는데, 이쪽하고 여기를 치료를 하면 이게 좋아지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두판상근을 풀 때 보통 우리는 이쪽에서 완골 쪽으로 푸는데, 두판상근이 이게 V자로 양쪽으로 하면 V자가 되는데 T3, T4 쪽에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압동적으로 풀었더니 머리가 이제 좋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오승기 원장님 강의 보면 오승기 원장님 이렇게 화침이 있어요. 극한인데 화침. 어떤 분이 T2, T3에다 화침을 해주고, 화침을 이렇게, 화침 알죠? 침질하고 불 질러준 거? 해줬더니 어지럼증이 좋아졌다는 거예요. 그때는 왜 그런지 몰랐는데, 두판상근에 대해서 이해를 하니까, 이제서야 아는 것 같다고 그런 얘기를 하셨었는데, 근육 부착부에 화침을 해가지고 근육이 풀려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거 참고해주세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얘기하자면, 두판상근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스트레칭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해서 살짝 풀면 가장 당겨요. MET 같은 경우는 그 스트레칭 방향에 대해서 환자가 저항을 하는 거거든요. 이 상태에서 고개를 오른쪽으로 돌리려고 해보세요. 가지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하고, 조금 더 돌아가면 다시 한번 제자리로 돌리려고 해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쓸 수 있는 힘의 20%만 쓰면 됩니다. 돌려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조금씩 그 자세히 보시면은 이게 돌려가지고 저항이 느껴지는 지점에서 제자리로 가려고 해보세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럼 조금 더 가져요. 다시 한번 가보세요. 둘, 셋. 여기 완골의 쪽이 땡기죠? 네. 여기 힘이 들어가죠. 이런 식으로 세 번 정도 하는데 침나서 안 풀렸는데 이제 제가 제 몸에 두판상근 MET 해가지고 두통이 갑자기 확 사라진 경우도 있었습니다. 침 찔러놓고 이제 침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가 찔른 후에 능동 운동이나 수동 운동을 시켜주는 거거든요. MET도 그 운동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더 효과가 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그 경신경충이 이렇게 분포를 해요. 그래서 이쪽이 핀치앤롤 해서 막 아프고 이렇게 아프다고 하는 경우는 흉쇄요돌근 중간보다 약간 위 지점에서 이 경신경증이 잘 포착이 되거든요. 그 앞통 좀 눌러가지고 이제 찔러주면 됩니다. 그리고 소우두 신경이 C2, C3에서 형성이 아마 될 거예요. 대우두 신경은 C2고. 그러니까 이게 대우두 신경이 이제 승모근이나 두방근근에서 어차피 마찬가지겠네. 이제 소우두 신경 형성하는 게 뭘 제가 정확하게 지금 모르겠는데 C2, C3라고 하면 C2, C3에서 이제 심부 근육들이 그 C2, C3 신경을 포착하는 경우에도 소우두 신경 영역에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신경을 형성하는 그 척추에서 나오는 신경이 몇 번인지 확인해가지고 그쪽의 압동점을 확인해서 치료해서 좋은 결과를 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이계 신경은 두판상근하고 흉쇄요돌근에 의해서 포착이 돼요. 그래서 흉쇄요돌근 상단 부위에서 이제 압동점 있는 경우에 귀 뒤쪽으로 아프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풍지, 완골, 견정이 기본이고요. 나중에 추가된 게 상부 경추 쪽하고 SCM 상부하고 T1, T2, T3, T4입니다. 이 정도만 하시면 두통은 애지간한 건 커버가 될 수가 있는데 이제 환자들이 계속 뭉친 자세가 이 자세예요. 이 거북목 한번 만들어 보세요. 이 자세를 하면 뒷목이 머리를 이렇게 들고 있는 자세가 되거든요. 등 펴 보시고 이래야지 덜 힘든데 다시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들고 있으니까 이 팔뚝이 끊어지려고 하는 효과가 생겨요. 계속 아픕니다. 제 아는 분도 두통이 심한데 권사님 자세 바꾸셔야 된다고 그러는데 교회 가서 봤더니 역시나 이러고 앉아 계십니다. 이거 꼭 바꿔주셔야 됩니다. 침은 제일 중요한 것만 일단 할게요. 이게 제일 어려운 게 이제 두판상근인 것 같아요. 두판상근은 얕대요. 그래서 이제 약침 같은 걸 할 때는 약물이 두판상근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빠져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두판상근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약간 이제 횡자식으로 이렇게 비스듬히 집어넣어주는 방법이 있다고 하고요. 제자리를 이렇게 돌려서 두판상근을 수축시켜가면 좀 두꺼워지잖아요. 그렇게 해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근막을 뚫는 느낌을 느껴야 된다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두판상근을 얇기 때문에 뚫자마자 집어넣으시면 되고요. 자, 그대로 계셔보세요. 두판상은 여기 완골열 뒤에 앞통점에 이게 혈자리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혈자리에서 잘 눌러보면 누르면 아픈 데가 있어요. 여기 아프죠? 이거 딱딱한 거 느껴지나요? 네. 요거 여기를 까오가 없이 층간 써서 죄송합니다. 들어가다 보면 걸리는 데가 있어요. 거기서 살짝 넣어서 이제 약침을 해주면 돼요. 이건 약침이 아니니까 참 쉽죠? 그 다음에 견정혈은 이거 옷이 됐습니다. 풍지는 안 해도 되겠죠? 풍지는 이제 승모근 옆에 움푹 들어간 데가 거기가 이제 두방극근이에요. 그 승모근은 이제 폐를 찌를 수가 있기 때문에 다른 근육들도 이렇게 하면 연축 반응이 잘 나거든요. 이렇게 견정혈을 딱 찔러서 이렇게 하면은 뭐 뭔가 움직여진 거 네. 느껴지죠? 네네. 밖에서는 안 보이는 것 같아. 내 손으로 느껴지는 이제 국소 연축 반응이 이제 나타난 거였습니다. 그 다음에 T1, T2는 자 고개 한번 숙여보세요. 숙이면 제일 먼저 튀어나온 뼈
C2입니다. 숙였을 때 여기 나오는 게 C7이면 참 좋겠는데 어떤 분들은 C6, C7, T1 쪽으로 많이 나온 분이 계세요. 그럴 때는 이제 잡고 고개를 도리도리 좌우로 하는 방법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잡고 고개를 이렇게 뒤로 젖히면 C6는 안으로 쏙 들어가고요. C7은 아래로 내려가고 T1은 그대로 이게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쉽게 잡으실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T1, T2 다이어근을 잡는데 정중선에서 0.5 FB 핑거 브레스 약자예요. 0.5 FB나 1 FB 정도. 0.5에서 1cm, 0.75에서 1cm 정도의 앞통점들 이렇게 놓으시면 돼요. 뭐 앞통점이 없으면 어떡합니까? 그럼 일단 다른 데 앞통점 있는 데 놓고 나중에 이제 자율신경 쪽 흉추 7, 8번 어저께 얘기를 제가 많이 했는데 그걸 보면은 위장 쪽 증상인데 흉추 7, 8번 아픔이 없으면 어떡해요? 아픔을 잘 못 느끼시는 분일 수도 있어요. 그래도 그냥 그쪽에다 놓으세요. 그래서 또 이제 좋아지는 경우가 있으니까.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선풍기 자체가 고장난 경우가 아니라 선풍기 전선이 고장난 경우가 이쪽 치료에서 내장 증상이 좋아지는 거예요. 일단 끝할게요.